오르가즘 같은 거를 만으로. 양파 실험 있잖아요. 칭찬하고 욕하고. 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짜 실험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럼요. 미신은 틀리지 않습니다. 봉철 저기요.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이거 소원 이루어지는 주파수 이거 모르세요? 이걸 듣고 있으면 논문이 통과된대요. 그걸 진짜 믿어요? 아, 교수님도 가끔 다뤄보시잖아요. 아유, 그거야 뭐 그냥 재미로 그냥 그런 거지. 너무 아유, 안 되겠어요. 예로부터 우리 마음을 흔드는 유사과학 그리고 미신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 봐야겠어요. 오후 작가님, 곽재식 작가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요즘 딩대생들 사이에서 코가 높아지는 주파수라느니 유튜브 타로라느니 이런 게 유행이라는데 이거 근거 있는 거예요, 오후 작가님? 근거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요즘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어릴 때 IP 뒷자리를 보면은 미래의 배우자를 알 수 있다라든지 맞아요. 유사한 것들은 계속 있어왔고. 그래서 90년대 초에 ARS로 700으로 시작하는 부가 서비스 번호로 해가지고 뭘 들어보는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저는 그걸 눌러서 UFO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 들으셨어요? 진짜 아니에요 그거? 그냥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전화 그 요금 많이 나오고. 외국에도 뭐 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고요. 네. 뇌파를 이용해서 마약을 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라든지 성관계 오르가즘 같은 거를 소리만으로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소리. 아이 땡땡 네, 그거. 네네네. 그걸 어떻게 잘하세요? 어떻게 이용을 해보신 건가요? 아, 네. 웬만한 미신은 해보고 아니구나. 그런 걸 알아야 뭐 조금이라도 더 재밌는 소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주는 빅데이터에 의한 통계학이니까 근거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 통계학이 되려면 되게 뭐 실험군과 대조군도 나누고 주변 요인들을 통제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인생이 뭐 그런 게 통제가 될 리가 없고. 그렇죠. 실험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이 인생이 가령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기준들도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한쪽 기준 자체가. 해석의 오류가 너무 클 것 같아요. 뭐 실험도 안 되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사주는 생년월일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가을에 태어난 애들은 추수를 다 한 다음에 태어나니까 많은 영양소를 잘 섭취하면서 잘 클 확률이 좀 높겠죠. 그렇죠. 저에 비해서 봄에 태어난 애들은 식량이 좀 다 떨어진 보릿고개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더 허약한 환경에서 자라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패턴을 보다 보니까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사람들은 몰랐던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날짜하고 계절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계하고 좀 상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 통계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로또 분석하는 사이트에 보면 맞아요. 로또 번호가 어떤 게 제일 많이 걸렸었는지 쭉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는 통계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숫자 6개만 고르면 무조건 당첨되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봉철 조교, 예. 그 통계 사이트를 알고 있어요? 저는 뭐 혹시 몰라서 매주 들어갑니다. 아하, 이렇게 참. 이 흥미진진한 분위기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끼니 수제차 좀 대접해드릴까요? 예, 이 차를 드시면 다음 책 두 분 다 초베스트셀러 됩니다. 기대하세요.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우주의 기운을 담아서 그 2000년대 초중반쯤이었죠. 그러니까 딩대생들이 10대였던 시절 학교에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리고 막 양파 실험 있잖아요. 칭찬하고 욕하고 그거 아주 수업 자료로 유행했잖아요. 엄청 유행했죠. 일단 이거 정확하게 실험해 보시면 안 됩니다. 양파가 뭐 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말을 해라라는 그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그 결과가 이 실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좋다라는 그 메시지만 애들한테 주입해 줄 수 있으면 가짜 실험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사람들이 좀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마음이었네요. 가치적으로 옳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이제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도에 휩싸이면 그 파도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유사과학 AS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요. 진행이 아주 깔끔하죠? 자,
번째 질문부터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아버님은 비타민 다다익선 맹신론자입니다. 어떤 의사 유튜버님께서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된다 해서 1000ml짜리 6개를 드십니다. 검색하니 최대 1000ml만 먹으라는데 한 번에 6배를 넘겨 드십니다. 한 번에. 제가 아버지 비타민 과다 복용 시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드세요라 해도 아니다. 의학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 6개 먹으니 진짜 오줌빨이 강하게 나온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신경 꺼라 라고 강하게 말하십니다. 이런 아버지가 너무 걱정입니다. 비타민 이렇게 드셔도 될까요 혹시? 옛 독일의 전설적인 학자 필리푸스 파라켈수스는 이런 말을 남겼죠. 용량에 따라 모든 물질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수소이온이라는 것은 산성용액의 주성분입니다. 되게 무시무시한 성분일 것 같죠, 수소이온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것이 아주 맞는 농도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분해하거나 흡수하거나 운반하는 모든 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적당한 농도로 몸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약은 정해진 용량을 준수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을 따라서 먹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비타민을 드실 때 물을 같이 많이 드셔서 오줌빨이 강해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 약만 드시는 분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세요.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신약 개발이 안 된다고. 작가님, 그렇다면 요즘 그 유행하는 살 빠지는 주파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플라시보 효과가 적용되면은 실제 살이 빠지는 것일지 궁금하네요. 주파수를 듣는다고 살이 빠지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작가님. 그래서 괜히 그런 주파수 듣고 난 다음에 예. 오늘은 주파수 들었으니까 뭐 하나 먹어야지. 이러면서 맞아. 그렇죠. 네. 충 만족해버릴 수가 있어서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딩대 제작진도요 실험맨이 돼봤대요. 그래서 살 빠진다는 주파수를 실험해봤다는데 그 영상 보여드릴까요? 네. 다이어트 화이팅! 1일차입니다. 다이어트 주파수를 들으면서 신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글쎄요. 똑같이 생활했는데 찐 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를 들으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식단 열심히 하시고 좀 좋아하시는 음악 들으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이런 유사과학, 그 미신의 시초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쵸. 그 사회가 원래 변화가 심할 때 그런 어떤 미신이라든지 새로운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나 아니면 추계 시대라고 하는데 4대 성인이 등장한 시기. 이때도 이제 국가가 커지고 이러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할 때 등장을 하셨고 그래서 뭐 예수님은 당연히 실제 하시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 선지자라고 불리시던 분들이 10분은 넘게 계세요. 그다음에 르네상스 시기 이때도 네네. 보면 이제 그때 흑사병이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유행하고 그때 보면 특징이 뭐냐면 비종교적인 건 모두 유행했거든요. 점성술이라든지 같이. 네, 강신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인류 역사 이래로 미신이라는 게 있었다. 네. 근데 하긴 사실 호모사피엔스들은 어떤 집단적인 믿음이 가능한 그런 종류 아니에요? 그런 종족? 그랬기 때문에 우리 문명이 이렇게 생겨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네.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문명을 만들게 됐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목표는 농사 짓기 전보다 잘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석 같은 거 비교를 해보면 네. 수렵 채집할 때가 오히려 건강 상태가 더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농사로 지으면 뭐 밀이나 쌀이나 그게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오히려 사냥도 해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비타민도 섭취하고 뭐 이렇게 비타민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무기질. 오히려 농경으로 넘어오면서 영양 불균형. 네, 영양 불균형이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학이 생기기 전까지 수명도 보통 짧았다고 예측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집단적으로 그걸 믿은 거죠. 이거 농사를 지어가지고 더 잘 하면 먹-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농사도 미신일 수 있지 않나. 그런 믿음이 있어서 시작한 거고 아.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문명이 생긴 거죠.
유사과학들이 실제로 과학을 발전시킨 사례는 없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식의 미신을 계속 연구하다가 어느 순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타파하는 과정에서 과학이 발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나는 재미있는 기록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초기에 의료 활동을 하신 분 중에 김점동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남겼던 기록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는데 쥐 귀신이 몰래 밤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물면 그것 때문에 악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콜레라라는 전염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집에다 붙여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무리 붙여봤자 콜레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이게 아닌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 그 원인은 아마도 콜레라균이라는 세균이겠구나라는 식으로 과학이 간접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었겠죠. 영감을 주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숫자 이진법으로 이제 디지털 세계가 이렇게 구축이 됐는데 이진법 구축한 사람이 누구죠? 제가 갑자기 학자 이름이 누구? 펑철주게 몰라요? 불 이야기 하시나? 이게 잔이지. 아이고 무슨 소리야. 기억력이 파 뭐 어쩌고 이런 사람 아닌가요? 아닌가? 라이프니츠가 그걸 주역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음량을 보고 세상을 이제 이진법으로 구성하는 닐스 보어라는 학자님도 실제로 그 음양 이론이 굉장히 심취하셔가지고 양자역학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뭐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미신과 과학의 차이가 구분이 가는 것 같아요. 아닌가? 유사과학이나 미신에 좀 빠져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팁을 주신다면요? 딩대생 여러분들 정도 되시면 아마도 1999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노스트라다무스.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구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세계사를 바꿔놓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한 90년대의 예언자들은 거의 아무도 없었죠. 그랬죠. 약간 사람들이 맞으면 미신이 아니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틀리는 게 과학이거든요. 이제 칼 포퍼라는 과학 철학자가 얘기한 게 반증 가능성이에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말했던 미신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틀릴 수가 없거든요. 끼워 맞추면 다 맞게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건 반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틀렸다는 건 아닌데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두 분 아주 멋져요. 그죠? 아닌가?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유사과학이나 미신에 빠질 때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헛헛하구나. 그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반신욕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런 게 훨씬 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하나, 둘, 셋. 이마가 훤하니 올 3월에 학업운이 아주 좋았었네. 역시 딩대 잘 온 거예요.